우리 근해항로 자체도 수출입 규모가 미주 구조보다 더 큽니다. 많은 배를 갖고 원활하게 수출입 운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을 때린다면은 그 수출입 물류 대란이 미주 구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한중항로, 일본 항로까지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가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 과징금이 얼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해운 산업과 그걸로 생기는 파급되는 효과 피해가 어마무지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그 공정위도 그렇고 해수부도 그렇고 법과 제도 속에서 모든 게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법과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만에 하나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익이 거기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준비도 안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과징금 부과는 뭐 5천억에서 2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부과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운 산업 포기하라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떤 바다에 대한 축구를 포기하는 것이냐, 해운업을 포기하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지난 2018년 9월에 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해운업계가 부대 비용에 대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8년 12월에 공정위가 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이 조사 착수를 하면서 저희가 공정위에다 몇 번 소명 설명도 했고 해서 당시는 심각하게 조사는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계속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2019년 8월에 목재합판 유통협회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재합판 유통협회에서는 공정위에 신고한 것을 거의 1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계속 조사를 하니까 저희가 또 목재합판 유통협회 협의하는 과정에서 목재합판 유통협회가 공정위에다가 저희를 선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재합판 유통협회에 조사 명분이 없어지니까 공정위에서는 직권 인지 수사로 조사를 전환해서 당초 신고 대상 품목인 합판뿐만 아니라 전 품목에 대해서 동남아 항로뿐만 아니라 한일항로, 한중항로, 전항로에 대해서 기한도 신고 대상 기한이 2, 3년이 아니라 20년 전 것까지 속칭 무기한, 무한대로 조사를 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 조사 진행 결과 국적 12개사, 외국적 7개국 11개 선사가 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22차례 운임관리 합의를 시행을 위반했다고 해서 심사관이 조치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조치사항인데 하나는 이와 같은 공동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선사별로 동남아항로 관련 매출액의 8.5에서 10%,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보니까 토탈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국적 12개 선사가 5,600억이고 외국 11개사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발 조치로서 법인에 대한 고발을 하는 걸로 현재 심사관 조치사항이 있고 곧 여기에 대한 피시민, 즉 선사들의 의견서를 8월 4일까지 제출받아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에 회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 측의 주장에 하면 우리 해운업계가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해운법에 따라서 공정이 허용되니까 우리는 공정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 하주단체와도 사전협의를 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도 정당에 신고를 한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19번에 걸쳐서 기본합의에 대해서 신고를 다 했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122번의 부속합의 122번의 부속합의는 뭐냐면 기본합의를 지키기 위한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입니다. 그거를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도 기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부속합의는 하주단체와 사전협의도 필요 없고 해양수산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세계에서 독과점 금지법을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미국에서 어느 세계 제1의 강국이고 어느 나라보다도 엔티 트러스트 로라는 관점에서 강력하게 때려잡는 미국이 어찌하여 딱 두 개의 부분만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미국 사람이 미쳐서 날뛰는 메이저 베이스볼 리그고요. 두 번째가 우리 해운협회의 공동행위입니다.
전 세계적인 룰일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경제 이해자들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 역사성을 무시하고 공정위원장은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도 받으신 분이고 저는 위원장이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밑에 소위 조사를 담당했던 그분들이 단편적인 지식에서 지금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는 판단이 생기고요. 1978년도, 63년도 법인데 78년도에 이 법을 개정하면서 7조에다가 우리 오늘날 회원법 29조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법이 아니고 이미 1978년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거래법은 78년도보다 3년 뒤 8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정입니다.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그 기관에서 이미 회원업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등록증을 그때 발행을 해줬습니다. 협약을 위반하고 협약을 신고했는데 신고 여부에 대한 위반 여부, 이 문제는 이미 회원법 모법에 의해서 벌칙 규정, 그 다음에 벌금 과태료 규정이 이미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회원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해결하면 다 끝날 거를 다시 옛날 81년에 이미 해결된 걸 가지고 지금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 이거는 법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법적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회원업은 우리나라의 기관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관 산업이면서도 이 회원업 자체가 어떤 국제적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과도한 과징금이 지금 뭐 동남아 라인에만 부과됐지만 한일 항로라든가 그다음에 원양 항로에다가 딱 부과된다면 거의 아마 파산을 정에 이르게 되고요. 회원업은 직접 되는 선원들, 특히 해기사도 문제가 되지만 육상에 있는 이 해기 기술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해기사들도 있고, 그다음 산업도 있고. 실제로 회원은 직접 고용 효과보다는 부자 사업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빙산으로 보면 물 밖에 있는 정도가 회원이고 거기에 고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90%가 물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밸류체인이 깨지면서 고용에도 엄청난 효과,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진해운은 한 회사만 죽이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회원적인 5개년 계획 사업을 하면서 2018년 이후에 국적선사에 5조 7,600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어요. HMN 한 회사만 전체 60%에서 3조 4,85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소기업들은 지원이 됐느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과정을 현실화됐을 적에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부과했다. HM은 유럽 항로 미주 브라보쪽으로 살아가겠지. 한 회사 지원을 계속하니까 정부가. 그런데 해운 산업 이거는 완전 포기하는 것이다. 수출이 물동량을 다 99.7% 운송해 먹고 사는 나라가 해운이 없으면은 육제 자동차 조선 산업 그 주위에 먹고 사는 해운 산업에 붙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먹고 살기를 국가가 포기하는 것이다. 해운 재건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길이다. 우리 국적 12개 선사가 약 212척의 선박을 갖고 연간 6,000여 회를 국내항 입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90% 5,000여 회 이상이 부산 북항에 들어옵니다. 그럼 만약에 12개 선사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면 부산 경제가 휘청거릴 거는 뻔한 불문가지 사실이고 부산 경제 연간 GDP 90조예요. 90조 중에 30%가 항만에서 나옵니다. 해운 항만에서. 부산 경제를 지탱하는 해운 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때리면 부산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문제시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과연 우리 회원법 29조를 위반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클리어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신고인데 근본 합의 사항이 아니고 부속 합의 사항까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은 회원법에 지금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법을 고쳐야 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신고에 대한,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세칙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조항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위, 농해수는 농해수대로 할 거고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법사위, 3개 위원회 지금부터라도 정책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 400개 산업 중에서 딱 잘 나가는 거 3개인 게 해운, 조선, 반도체인데 해운을 죽이면 조선도 죽고 반도체도 다 죽게 돼 있는데 그나마 잘하는 거마저 다 죽이겠다고 칼을 던져들고 있는 거예요.
한진해운 때는 못 알려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못 냈기 때문에 정부가 무능하다고 목소리만 냈지 우리 할 일을 못했다. 이제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여러 수백 차례 났고요. 그만큼 해운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국가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진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동행위는 웅크타드 라이너 협약에 의해서도 그렇고 주요 국가 해운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국내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다 인정받은 그 해운업계의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한진해운 파산 결정 내릴 때 잘못된 결정이라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다시 국제적, 국내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동행위에 대해서 또 잘못된 판정을 내린다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크나큰 비판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